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숨겨진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 편의 기능들을 실행하고 이용하는데요. 자, 이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안 나오신 분이 거의 대다수실 거예요. 자, 이 개발자 옵션을 꺼내기 위해서는 휴대폰 정보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휴대폰으로 나오실 거예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가다 보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빌드 번호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빌드 번호를 터치를 6번 정도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계속 터치하시면 5, 4, 3, 2, 1로 줄면서 개발자 모드를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문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세요. 자, 터치를 해주시면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화면 켜짐 상태 유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죠. 예전 스마트폰들은 이게 기본값이 체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충전할 때 스마트폰이 계속 켜져 있죠. 자, 이건 안 좋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켜 있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끄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개발자 옵션은 내가 키거나 끄지 않았는데도 가끔 바뀌는 수가 생깁니다.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앱을 실행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행하다 보면 가끔 엉켜서 이게 켜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그럴 때는 여기 오셔서 꺼주시는 게 좋겠죠. 화면 켜짐 상태 유지는 반드시 꺼놓고 하셔야 충전이 빨리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실행 중인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나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스마트 띵스, 안드로이드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스마트 띵스가 계속 차지하고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중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는 건데 실행이 돼 있는 거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스마트폰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빨리 닳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엣지 스크린을 쓰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엣지 스크린은 중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끄시면 안 되겠죠. 뭐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든지 퀄컴 들어가는 이런 거는 끄면 안 되지만 자, 삼성 노트 같은 것들은 뭐 안 쓰시는데 돼 있으면 이런 거는 중지를 하시면 되겠죠. 중지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쓰지 않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확인하시면 중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쓰지 않는 것들은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블루투스를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투스가 켜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중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건 꺼주셔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머레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지 찾으실 때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전혀 엉뚱한 앱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실행하지 않은 앱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표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고요. 자, 그런 거 외에 엉뚱한 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전부 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있는 디버깅 부분에 USB 디버깅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여러분들은 꺼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앱에 따라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USB 디버깅을 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와서 키시는 겁니다. 개발자 옵션에 들어오셔서 다른 데서는 이 USB 디버깅을 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아무 컴퓨터에나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디버깅은 되도록이면 꺼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디버깅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시스템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추적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훨씬 더 향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추적 기록과 디버그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추적을 2개를 켜주시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속도가 어느 정도 향상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이걸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록이 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찝찝하다 하실 때는 이 추적 기록은 끄시고 애플리케이션 추적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적은 공유가 됩니다. 삼성 서버와.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은 이걸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트워크라고 나오죠. 이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안전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공유기 바로 근처에 있다 그러실 때는 되도록이면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유기에서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코너를 꺾어서 있다든지 그래서 공유기하고 내가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꺾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호가 닿기 힘들죠. 뭐 사무실도 좀 넓은 데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안전 모드를 주시면 와이파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그 대신 와이파이의 성능은 약간 떨어지겠죠. 와이파이 신호의 강도를 선택하느냐, 와이파이 신호의 범위값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안전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와이파이가 좀 떨어지거나 꺾이는 부분에 있어도 잘 안 끊기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속도는 약간 저하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와이파이 신호를 발산하는 공유기와 내가 직선상에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걸리는 물체가 없다 그러면 끄는 게 좋겠죠. 여러분과 공유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모바일 데이터 활성화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하시다가 자,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면서 계속 찾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텀이 좀 길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빙빙빙빙 도는 원만 나오고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모바일 데이터 활성화를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모바일 데이터를 꺼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활성화를 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잠시 끊어지는 그 시간이 없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훨씬 빠르겠죠? 그 대신 모바일 데이터가 항상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간 빨리 소모될 수는 있지만 인터넷 같은 거 쓰실 때는 중간 끊김 없이 훨씬 빠르게 전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테더링 하드웨어 가속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브릿지로 해서 다른 기기가 인터넷을 접속을 할 경우 그게 테더링이죠. 다른 기기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여기서 테더링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하셔야 되는데 자, 스마트폰을 테더링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때 테더링 하드웨어 가속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빨라진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가속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동시에 또 이용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따로 안 쓰고 이렇게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테더링으로 접속하시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켜주시는 게 훨씬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대신 배터리는 좀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USB 구성이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파일 전송, USB 테더링, 미디 이미지 전송, 휴대전화 충전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컴퓨터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휴대전화 충전만을 체크해주면 데이터 통신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PC에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해킹 도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전을 하실 때는 요것만 키시고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PC를 연결을 해서 파일 같은 걸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여기가 충전만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테더링으로 돼 있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개발자 옵션에 기본 USB 구성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만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그거는 얘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테더링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테더링이 잘 안 먹어서 그러는 수가 있죠. 휴대전화 충전만으로 돼 있다든지
또는 파일 전송만으로 돼 있다든지 하면 테더링이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음악의 코덱이 뭔지 아실 경우에 해당 코덱으로 아예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음질이 훨씬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좀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코덱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코덱을 모르시면 뭐 그냥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밑에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디오 샘플링 비율인데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이 44.1 CD 음질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DVD, 저 위로 올라가면 SACD 막 이렇게 올라가요. 고음질로 가는 거죠. 시스템 설정 사용은 음질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44.1로 주는 게 음질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샘플당 비트인데요. 자, 이것도 기본 설정으로 사용이 돼 있으면 16비트 정도로 올려주시면 음질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 대신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블루투스 기기랑 이 스마트폰이랑 거리가 약간 가까워야 되겠죠. 떨어지면 끊김 현상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를 가끔 연결을 했는데 자꾸 모노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스테레오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거는 기본이 스테레오로 돼 있는데 혹시나 모노로 들리실 때는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재생 품질인데, 자, 보통 최선의 결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연결 품질에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거를 오디오 품질로 올려주시면 음질 자체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소리들도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배터리는 빨리 닳겠죠. 그런데 댁에서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들으실 때는 전원을 연결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동 중에 들으실 때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빨리 소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탭한 항목 표시인데요. 자, 이걸 키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터치해 주시면 어떻게 생겨요? 동그라미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터치를 할 때 정확하게 위치 잡기가 애매하실 경우에 여기 있는 탭한 항목 표시를 체크를 해주시면 손을 터치를 하는 순간,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어디를 터치를 했는지 나오면서 여러분이 보기가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위치는, 자, 이건 끄고 포인터 위치에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내 포인터가 지금 움직이는 그 잔상을 전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어때요? 자, 이 선이 뭐예요? 지금 내 포인터가 터치해서 움직이는 잔향을 전부 다 나타내 주는 거죠. 손을 띄면 이 상태에서 있다가요, 다시 또 터치하면 다시 생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끄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밀하게 터치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탭한 항목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앱으로 가겠습니다. 자, 앱으로 가게 되면 알림 중요도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쓰시는 패턴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추적을 한 다음에 이 알림은 중요도가 낮구나,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알림 소리를 없애버리고 젠틀 옵션이죠, 무음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중요도가 높은 알림은 그대로 들어오지만 중요도가 낮은 거는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무음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자 옵션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